안녕하세요. 김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그 2025년 7급 공채 1차 시험 해설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구체적 해설 강의 여러분들 이제 내년쯤 예상되는 7급 기출 해설 특강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을 어떻게 좀 관리했고, 저도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왔거든요. 네, 실제 시험장에서 본 시험지니까 이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상담하러 오시고,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리고 올해 이제 난도라든가 컨셉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대비해야 내년 시험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유효하게 시험을 좀 잘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저도 올해 시험에서 그 처음 시험지 받으면 이 상태잖아요. 네, 이 상태인데 약간 미세하게 이 그림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2년부터 시험 보러 왔는데 22년부터 올해 시험까지 첫 페이지 문제 둘 다 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시험 시작하자마자 땡 하자마자 오탈자 검사하고 2번부터 풀었어요. 2번 풀고 바로 넘어가서 1번은 제가 2턴 이후에 2턴 이후에 첫 번째 문제로 풀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렵지도 않았고,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올해 시험지에 상담을 했을 때 이 문제 틀린 친구도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다 처음에 풀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갔을 때 뭔가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좀 고민이 되게 만들고, 뭔가 좀 요상하고,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이 좀 2턴으로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한 번도 두 문제를 둘 다 풀어보고 넘어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문제 답 정도만 체크해 드릴게요. 배점 이거, 그렇죠. 얘네들 1이고, 그렇죠. 얘네들 0.5고, 어차피 저 하얀색은 배점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배점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계산 단순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2번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저도 증감 방향부터 봤거든요. 네, 증감 방향부터 봐가지고, 그렇죠. 이제 유천수 원하수가 매년 똑같다라고 했는데, 네, 다른 거 확인해가지고, 네, 옳은 거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니은 음,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 디귿 둘 다 봐야겠죠. 기억 디귿을 둘 다 봐야 되니까 일단 이제 2018년 원화당 교원 1인당 원화수니까, 그렇죠. 이거 10명 이상 맞죠. 3,004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 감소한다. 유일하게 이제 뭔가 좀 계산할 거리인데, 2017년 원화수 440, 그렇죠. 2023년 원화수 348, 그렇죠. 유효 숫자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게 감소한 거죠? 네, 92가 감소한 거니까 44의 두 배인, 그렇죠. 88보다 크죠. 그래서 20% 이상 감소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둘 다 맞기 때문에 4번 답을 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죠. 너무 쉬운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문제 특징이 뭐냐면 보고서 작성 시 사용되지 않는 자료를 찾는 문제가 이렇게 3번 연달아 나왔어요. 좀 특이하게 나왔죠. 4번. 둘 다 뭐예요? 둘 다 보고서 검토 확인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먼저 이 키워드부터 좀 보시고, 보니까 지금 이제 값이죠. 그래서 인구, 민원 건수 비중, 10대 키워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민원 건수 증가 및 감소 분야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좀 축소를 해서 볼게요. 하나씩 보면서 없는 거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야별로는, 그렇죠? 여기 2번에 있죠. 그리고 뭐 지역별로는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여기 보실 때 민원 건수도 주어져 있는데, 여기 인구 100명당 민원 건수 때문에 이제 1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위 10대 키워드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1, 2, 3, 4가 다 필요하고, 5번 뭐 이거는 언급되지 않으니까 네,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1분 7초 만에 풀었거든요. 네, 그냥 검토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같은 문제라서 저는 이 문제 지금 제가 시간을 다 적었는데 37초 만에 풀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렇죠? 뭐 알고 있던 응답자 비율, 규모에 대한 의견, 찬반 조사, 그렇죠?
선호도 그리고 접한 경로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뭐 알고 있다 응답자 뭐 어쩌고저쩌고 1번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찬반 조사 결과 네 3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한 경로 5번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에 대한 의견 그렇죠. 2번에 있으니까 4번만 지금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이것도 이제 가끔 틀린 분들이 있는데 일단 순서 나열형 선지 구조로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A, B 둘 중 누가 제일 큰지 또는 C, D 중 누가 제일 작은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부터 채워야겠죠. 그래서 여기 B는 7,000 그리고 C의 최대 발천량은 네 9,000이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지금 구하는 게 최대분의 실제죠. 네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표시 안 해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안 해서 틀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A와 B 보면 5분의 4와 그렇죠 9분의 7 비교이고 그렇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80%죠. 그렇죠. 10분의 8이니까 9분의 7은 몇 프로예요? 그렇죠. 이게 몇 프로죠? 9분의 1이 11, 9분의 2가 20이니까 이거는 이제 80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더 크니까 A 일단 B 순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 C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건데 C가 지금 9분의 6이니까 3분의 2밖에 안 되죠. 근데 C가 두 번째 일리 넣고 그래서 얘는 지금 3분의 2 얘는 4분의 3이니까 그렇죠. D가 C보다 더 크네요. 답을 2번으로 쉽게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시험장에서 6번은 넘어갔었거든요. 6번 첫 번째 텀에 넘어가서 이건 제 2턴으로 풀긴 했어요. 네, 모양 때문에 만약 이거 풀 때 어떻게 네, 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제 뭐 그냥 찾아서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3번이 아메리카에서 바디감으로 원두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점수 받은 게 그렇죠. 향으로 비교할 때도 가장 낮다 맞죠.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평가 점수를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 5번을 볼게요. 5번 5번을 보시면 각 지역에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가 모두 같다라고 있는데 지금 뭘 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진한 게 점수 1점이고 연한 건 이제 0점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몬순드, 말리바가 그렇죠. 이렇게 5개가 부족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도 5개인데 아프리카 어때요? 아프리카는 그렇죠. 이렇게 4개니까 점수 다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기존 기출에서 나왔던 패턴이죠. 기존 기출에서 나왔던 패턴이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류 주무관의 이 3가지 이야기 가지고 보면 되죠. 그래서 먼저 제한 기호 14점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네, C 빼고 14점 이상이 아닌 C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한업체 일반 현황 점수는 최소 기준 20점 이상이다. 네, 다 20점은 충족하죠. 그리고 두 차이도 10점 미만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16점 차이인 D 지워주시고, 그렇죠? 10점 미만이 나머지는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 계획 평가 항목 점수는 총점의 이제 50%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42, 50% 이상 되죠. 32, 50%안 되고 34. 그렇죠. 50%가 안 되니까 A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뭐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도 매칭형인데 볼게요. 이제 연결하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데 지금 이제 보다라고 나온 거는 좀 나중에 보시고 첫 번째 조금 더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죠. 강사 만족도가 교육 환경 만족도보다 높은 기관은 지금 A랑 그렇죠. D죠. 그래서 발명청과 세무청이 그렇죠. A 또는 D가 돼야 되니까 일단 1번 지어주시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발명청, 세무청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죠. 그럼 이제 세무청이 지금 두 번째 있죠. 내용 만족도는 자료청이 세무청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자료청은 어차피 B, C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만족도 BC가 그렇죠. 세무청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조합을
좀 봐도 되고, 조합을 좀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부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참여자는 문화청이, 그렇죠? 문화청이 B 또는 C가 되죠. 문화청이 자료 청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보고 BC를 확정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보다는 순서를 1, 2 보면 되겠죠. 그래서 C부터 보면 C가 지금 더 많기 때문에 C가 이제 문화청이 되죠. 그래서 2, 4번도 지워주시고, 그래서 3번, 5번만 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무청이, 그렇죠? 세무청과 발명청이 지금 A와 D 둘 중 누가 되느냐인데, 지금 이제 일단 자료청은 B로 확정이 됐죠. BC는 확정이 됐죠. 그래서 자료청이 B니까 내용 만족도가, 그렇죠, 세무청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높은 거는 지금 저 D와의 관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세무청이 D인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건을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순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 9번도 이제 가끔 틀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볼게요. 기억 보시면 수도권 소비량은 전국 소비량의 40% 이상이다. 일단 유효 숫자만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전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40 이상이면 이제 비수도권 얘가 60 이하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1대 1.5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돼요? 이게 성립하는지 보면 되죠. 그렇죠? 이게 성립하는지 보면 되는데, 214의 절반이 이제 107이니까 더하면 이제 절반 더해주는 거죠. 1.5배 하는 거니까. 그러면 214에 107 더하면 321밖에 안 되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 지워 주시고, 네. 그다음 이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전력 자금률 뭐 니은 봐도 되는데, 니은 봐도 되는데 일단 볼게요. 전력 자금률 보시면 A 지역이, 그렇죠, 수도권의 2배 이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비량분의 발전량이니까 그러면 173, 339. 네, A 지역이 수도권, 네, 21 반올림해서 5라고 하죠. 215 분의 144의 2배니까 288이라고 하죠. 그죠? 144에 아예 이제 2배를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하느냐라는 건데, 분모도 더 작은데 분자도 더 크니까 맞네요. 그렇죠? 이거 맞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쉽죠? CD의 발전량 합은 얼마예요? 302. 전국 595 정도 되죠. 이거의 절반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이 맞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리을 전력 자금률 150% 이상이다. 이거는 이제 증가율이 아니에요. 전력 자금률이 150% 이상이다라는 것은 지금 발전량이, 그렇죠, 소비량이 1.5배 이상인지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험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10번을 틀린 분들이 꽤 있던데, 또는 10번을 안 푼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막상 풀면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풀어야 된다라고 보고, 말이 좀 약간 생소해서 그렇지. 그렇죠? 각주 보시면 이제 이걸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어져 있고, 두 번째 보시면 2020년도가 기준점이라는 거죠. 지수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고율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증감 방향이 저위 기술 산업군과 동일한 게 출하 지수죠. 그러니까 출하 지수니까 정확히 볼게요. 출하 지수는 이거니까. 매년 감소죠. 그렇죠? 매년 감소하는 게 중저위뿐이냐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매년 지금 감소하는 게 유일하죠. 여기 지금 증가, 여기도 증가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맞죠. 기억 맞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네, 그다음 이제 니은 기준연도를 이제 2020년이 아니고 2024년으로 이제 변경한다면,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기억에서 2020년 이후니까 사실 2020년도에, 그렇죠, 100을 봐야 돼요. 이게 2020년도 거거든요. 둘 다. 재고지수와 출하지수 둘 다
20년 10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여긴 증가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쭉 감소한 거니까 네, 이것도 보긴 해야겠죠. 음. 네, 니은에서 기준연도를 2024년으로 이제 변경한다면 모든 재고지수는 각각 100 이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재고지수 얘를 기준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 이상이라는 건 이제 이거보다 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2023년 그렇지 않죠. 이거 100이라고 하면 96.4는 무조건 100보다 작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은을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디귿. 재고율이 100% 이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재고지수가 출하지수 이상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위기술 산업군뿐이다.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재고지수가 출하지수보다 더 높은, 그렇죠, 산업군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과 디귿만 옳은 것이니까 3번이 답이죠. 네, 진짜 어렵지 않죠. 저도 지금 시험지 상에서 시간을 보니까 10번까지 딱 걸린 시간이 9분 17초였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중간에 6번을 안 풀고 넘어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9문제 9분이면 뭐 9분 17초면 뭐 그렇죠. 다 쉬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11번인데 저 이 문제 풀다 사실 좀 애먹긴 했는데 제가 시험지 상담했을 때 이제 틀린 친구들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아니 왜 하필이면 9개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10개 주잖아요. 그렇죠? 딱 맞춰서 주는데 왜 9개 주지? 이거 가지고 좀 장난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위 9개라는 것을 좀 확실히 하고 근데 여지없이 기억에서 8위네. 그렇죠? 맨 아래쪽이 우루과이 빼라는 거죠. 승률이 0.5 이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0.5 이하인 국가는 2개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승리 경기수가 경기수에서 차지한 비율이 이제 절반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절반 이하인 게 그렇죠. 스페인, 그렇죠. 잉글랜드 이렇게 2개가 되죠. 2개가 되고 우루과이까지 세 버리면 틀린 거죠. 그렇죠. 8위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른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라고 체크하는 순간 이제 답에서 완전히 멀어지죠. 네, 그래서 일단 2, 3번 지워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당연히 디귿부터 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건 순서 봐야 되는 거니까 좀 까다롭고 디귿부터 봤는데 경기수 중 무승부 경기 비중은 독일, 잉글랜드보다 크다라고 했죠. 이 관계니까 그러면 이제 필요한 숫자만 가지고 오죠. 근데 딱 봐도 잉글랜드가 크죠. 경기 중 무승부 비율은. 그렇죠. 분모도 더 작은데 분자도 더 크니까.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식을 세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죠. 디귿을 봐야 되는데 이게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평균 수능점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제 일단은 검토 만약에 한다면 역순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순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시간 좀 걸리긴 했는데 찾다가 잉글랜드랑 스페인을 봤거든요. 네, 통산 승점을 경기수로 이렇게 나눠준 거니까 그래서 6위 잉글랜드와 7위 스페인이니까 그렇죠. 순위가 잉글랜드가 더 높죠. 그럼 평균 승점도 이제 높아야 되는데 잉글랜드가 지금 74분에 118이고 스페인이 67분에 110이니까 얘는 8 차이, 얘는 7 차이니까 스페인 기준으로 증가율을 볼까요? 증가율 보시면 그렇죠. 분모는 10% 이상, 분자는 10% 미만이니까 그렇죠. 평균 승점은 스페인이 더 높네요. 그래서 니은이 옳지 않아 가지고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1번을 틀린 분들이 조금 있긴 했어요. 조금 있긴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틀린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뭐, 빈칸 채우는 거 뭐 크게 어렵지도 않고, 여기 지금 주어진 항목이 있으니까, 네, 얘네 중에서만 지금 사실 찾으면 되거든요. 얘네 중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일단 이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공공부문 이제 구매 실적 합이 제일 큰 거. 그래서, 2024년이니까, 네, 공공부문과 민간과 공공부문은 구매 실적 합이니까 그럼 이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비교하면 당연히 전기차가 더 크죠. 이건 뭐 굳이 더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나는 뭐냐면
전기차 대비 수소 비율이죠. 이제 이게 그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냐, 아니면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냐. 인데, 이거 빈칸 채우는 거 어렵지 않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여기 8 들어가면 되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도 하면 여기 지금 14니까 여기 73 들어가면 되죠. 73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배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400 가까이니까 거의 50배 정도 되죠. 50배 정도 되는데, 여기는 50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쵸, 공공부문 구매 실적, 이제 어느 해가 제일 최대냐, 22년이냐, 23년이냐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눈이 잘못되지 않으면 틀릴 리가 없죠. 네, 그래서 12번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13번인데, 13번 사실 뭐, 주의니까, 이거죠, 이거. 대입을 해서 풀어도 사실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그래프 그렸거든요. 이거 분산형 차트 문제니까, 온도 습도, 그쵸. 그러면 생존 지수는 3x 플러스 2y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50 이상, 다시 쓸게요. 이게 이제 150 이상 3x 플러스 2y가, 그리고 300 미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을 두 개 뽑아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풀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먼저 하면 2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50이 되니까, 네, y는 마이너스 1.5x 플러스 7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파란색으로 도출한 거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x가 0인 점과 y가 0인 점을 일단 찍었거든요. 그래서 x가 0이면 y가 75죠. 75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0이면, 그쵸, x가 지금 50이 되겠죠. 그쵸, 여기. 그래서 x가 50, 그러니까 50,0과 0,75를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네, 이런 선을 하나 그리고, 네, 일단 h는 탈락이네요. h는 탈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를 정리한 거죠. 여기 이거. 그러면 이제 2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300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y가 1.5x 플러스 100, 5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자를 시험장에 안 갖춰가지고 처음에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사실 평행이동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답은 ACD겠죠. ACD인데, 만약에 정확히 그려주면 x가 0일 때 y는 150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점이 지금 150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x가 100일 때 y가 얼마인지 한번 보는 거죠. x가 100이면 y가 맞네요. 네. 네, y가 0일 때를 일단 볼게요. y가 0일 때는 x가 100이 되고, 그렇죠?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일 때 y가 150인데 이게 지금 점이 안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y가 100일 때 x가 이제 얼마인지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중간 정도 한번 찍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만만한 지점. 그러니까 만약 x가 60이면 얼마예요? x가 60일 때 여기 마이너스 90이 되니까 y도 6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을 그린다면 이런 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보다 크고, 근데 파란색보다 크고 보라색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이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역 안에 들어간 점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 무슨 이렇게 그냥 식을 쓰냐, 그냥 대입해서 풀겠다라고 해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13번 문제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푼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죠. 네, 첫 번째 문단 사실 볼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두 가지예요. 장관 빼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상 분야 및 포상 인원이, 그렇죠, 매년 이제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증가하지 않은, 그렇죠,
이렇게 감소한 2번 지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처럼 변하지 않는, 그렇죠? 포상 분야 및 포상 인원이 이제 둘 다 이제 증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하고 일단 4번 두 개가 지워지죠. 2, 4번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무총리 표창의 포상 분야는 2024년이 그렇죠? 2022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20% 이상이니까 지금 여기 3밖에 증가 안 했잖아요. 20% 증가하려면 5 이상 증가해야 되니까 일단 1번 지워주시고. 네, 그러니까 30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도 30 이상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해야 되는데,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순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선택지 3호 2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돼야 돼요. 이 순서. 그래서 예를 들어 3번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1, 2, 3번 순이냐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포상 분야 한 개당 포상 인원이죠. 이렇게 표시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제 일단 대통령 평단 6, 4, 24, 6, 5, 30이니까 얘는 이제 4 이상 5보다 작고 그렇죠. 그 다음에 3, 4, 12, 3, 5, 15.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네요. 장관 표창 4, 5, 20, 4, 6에 24. 그렇죠. 얘는 일이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좀 적어드릴까요? 40 기준으로 4, 6, 24 6보다 크고 그렇죠. 여기 30이니까 3, 4, 12, 3, 5, 15. 4에서 5 사이죠. 여기도 6, 4, 24, 6, 5, 30이니까. 그럼 이제 결국에는 30분의 141과 그렇죠. 6분의 27. 둘을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둘 다 4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방법대로 하면 얘는 쉽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다 써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누굴 비교하면 돼요? 얘랑 얘 중 누가 더 큰지 보면 되는데 얘 딱 절반이고 얘 절반보다 크니까 그렇죠. 얘가 두 번째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 6 이상으로 제일 크고 국무총리가 두 번째, 대통령이 세 번째니까 3번이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4번 뭐 크게 어렵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도 조금 이제 틀린 분들이 있던데 일단 보죠. 먼저 첫 번째 보고서 보시면 기억은 지금 이거 하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니은부터 보시면 되는데 니은 보시면 80% 이상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거 그거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 소소 그렇죠. 이게 매년 80% 이상이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4배 이상인지 보면 되죠. 20대 80 관계니까. 제가 이거는 수업 때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더해도 100을 넘는 그렇죠. 간단히 볼게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위원회 수 합 자체가 100이 넘는 해가 하나도 없고 400은 무조건 없고 그래서 그렇죠. 니은이 옳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2번, 3번을 일단 지워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디귿 볼까요? 디귿 보시면 그 4회 이상, 4회 이상이 지금 이제 이렇게죠.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590이니까 그렇죠. 590이니까 지금 이제 이거 더해 볼까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하면 160.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140이니까 300이죠. 그래서 4회 이상이 그렇죠.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절반 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리을 이야기하는 건데 5천만 원 초과 그렇죠. 5천만 원이니까 이게 100만 원이니까 50 초과죠. 네, 50 초과니까 얘네죠. 그렇죠. 93개. 그렇죠. 93개니까 지금 이제 행정기관위원회 수는 전체가 이제 590개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590개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20%에도 미치지 못한 게
맞죠? 이건 맞고. 특히 이제 미편성된 이거죠. 336. 이게 55%니까 그럼 이제 어렵지 않죠. 이 590에 55%니까 50%와 5% 합. 그렇죠? 그래서 590이니까 600에서 10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에서 5 뺀, 네, 295에다가 29.5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가 되죠? 네, 324.5가 되죠. 그래서 336이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네, 리을이 옳은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니은과 리을 옳은 거니까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번도 매칭 영역 문제죠. 그렇죠? 갑국에 해당한 국가를 물어봤는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리비아부터 튀르키예까지니까 네, 리비아, 요르단,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튀르키예 체크를 하세요. 어차피 얘네들만 봐도 될 거예요. 얘네들만 봐도 되고 지금 이제 2023년 첫 번째 조건에서 갑국으로의 전체 수출량에서 이제 갑국으로의 수출량이 차지한 비율은 10% 이하다라고 있으니까 일단 리비아는 안 되죠. 5만보다 작아야 되니까 5만을 넘는 리비아는 이제 지워주시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A국 전체 수출량에서 갑국으로 수출량이 차지한 비중은 그렇죠. 23년이 22년보다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 연도 방향을 잘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전체 증가율과 각 수출 대상국의 증가율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지금 30만에서 50만으로 약 20만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증가율이 얼마 정도 돼요? 3분의 2인 한 66.7. 이게 전체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수출 대상국의 증가율이 이거 상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배 이상 증가한 튀르키예 통과. 요르단은 감소했죠. 그러니까 빼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네, 죄송합니다. 네. 키르기스스탄도 2배 이상 증가했죠. 타지키스탄은 어때요? 12,000에서 15,758로 지금 증가폭이 3758이니까 이거는 한 30% 조금 넘는 수준이죠. 네, 66.7%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얘도 지워주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2개 남아요. 3, 5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 증가율 20%래요. 21 대비 12. 지금 21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2개 남았잖아요. 네, 얘랑 튀르키 둘 남았는데 여기서 1.2로 나눴을 때 12,000 이상이 되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당연히 둘 중 더 큰 튀르키예가 되겠죠. 이거는 계산 문제는 아니니까 차례대로 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7번인데 제가 이 문제부터 좀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좀 뒤에 문제가 좀 잘 안 풀렸는데 이 문제도 생각보다 이제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이제 C와 D의 저 시가와 면적을 구하는 도출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3, 4, 5니까 일단 저 빈칸을 구하지 않고 비교할 수 있는 1, 2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로 연장당 도로 면적은 그렇죠.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A가 D보다 크다라고 있으니까 맞죠? 이거는 그렇죠. 그냥 숫자만 봐도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2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5% 이상이다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역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렇죠. 4개니까 어떻게 보냐면 지금 B 지역의 도로 연장을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 편차를 볼까요?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11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그렇죠. 73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330을 기준으로 편차를 작성했더니 편차비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압도적으로 크죠. 이게 무슨 말이죠? 얘네들 평균이 33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25% 이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개니까 저 하나가 그쵸 평균과 숫자가 똑같다면 정확히 25%가 될 테니까 그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7번 됐고 그 다음 18번도 이 컨셉만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이거 뭐예요? 뭐 저도 1번부터 보긴 했는데 네, 피해 유형, 조명 종류 네,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분류 기준 2가지고 그렇죠? 합계가 1836 전체 합계가 1836으로 동일한 그렇죠? 물론 연도별 합도 같죠? 동일한
지금 뭐죠 이게? 네, 최소 여집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최소 여집합을 묻는 2번부터 골라서 보셔도 돼요. 2023년 공간 조명으로 인한 그렇죠? 수면 방해 민원 건수는 그렇죠? 92건 이상이다. 전체가 지금 1844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간 조명 A, 수면 방해 B. 그렇죠? 그러면 A, B, U.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나 B의 여집합을 도출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A와 B의 합에서 전체를 뺀 게 그렇죠? 92건이다. 라고 해도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전체를 넘겨가지고 빼지 말고 그냥 더해라. 그렇죠? 그래서 A가 829, 네, B가 1107, 그렇죠? 전체가 1844, 그리고 92가 되니까 그렇죠? 이거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40과 90 더하면 1900이 될 테니까 1100과 800 더하면 1900이죠. 네, 똑같이 1900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1844. 그러니까 44와 92만 더해 볼까요? 얼마가 돼요? 네, 136. 100을 더해주면 1900이 되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 36이 되고 여기도 29와 7 더하니까 36이 되고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92건 이상이 맞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9번 저도 이 문제는 기억 니은 풀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디귿을 이제 푼 기억이 있는데 일단 누적 물동량 개념이 그렇죠. 해당 월까지의 물동량 합이니까 당연히 1월은 같죠. 그렇죠. 그리고 12월의 누적 물동량은 그렇죠. 전체 연간 2023년 물동량이죠. 일단 그렇게 개념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8월 물동량은 7월 물동량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제 이걸 구해야겠죠. 7월의 누적 물동량은 1650과 287의 합이죠. 그래서 1937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8월의 물동량은 2222와 1937의 차이예요. 그래서 285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8월보다 7월이 더 많기 때문에 틀렸죠. 네, 그래서 기억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1월 대비 12월 물동량 증가율이니까 1월 273, 12월은 3, 4, 6일에서 3일, 4일 빼는 거죠. 3000 똑같으니까 460일에서 140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32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73에서 320으로 증가율이 15% 이상이 될 것이냐? 얼마나 증가했죠? 증가폭이 지금 47이죠. 네, 47이니까 15% 넘죠. 10%인 27 정도에다가 절반인 한 13 정도 더하면 40 정도니까 네, 15% 이상은 되겠네요. 네, 그다음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 보시면 2023년 월 평균 물동량이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이제 12로 나눈 값이 일단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네, 월 평균 물동량은 네, 한 288.4 정도 나올 거예요. 네, 288.4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일단은 이거보다 많은 달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289 이상이 되는 달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구했듯이 1월 3, 4월 제외하고 그렇죠. 쭉 보면 되겠죠. 그래서 289 이상이 그렇죠. 이렇게 지금 90, 11, 12 4개거든요. 근데 3월과 4월이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지라고 생각해서 일단 넘어갔는데 이렇게 볼게요. 일단 2월의 누적 물동량은 그렇죠. 이거 둘 더하면 되니까 얼마죠? 네, 502가 나오죠. 그렇죠. 50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의 누적 물동량도 네, 우리가 일단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370에서 282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1088이 이제 4월의 누적 물동량인데 네, 그러면 이제 얘네 차이가 뭐예요? 얘네 차이가 3, 4월 물동량 합이죠. 지금 더하면 이제 5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5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네. 5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500 이상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빼볼게요. 네. 이 둘의 차이가 지금 586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네. 293이죠. 293이 되니까 그렇죠? 적어도 하나 이상은 무조건 289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3월과 4월 중 그렇죠? 하나 이상은 지금 이제 평균보다 많을 테니까 5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5개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20번부터 이제 좀 이제 어려워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사실상 이제 곱셈 비교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냥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1%포인트 이상 매년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업은 쭉 보시면 되고 뭐 기업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 2, 4번이 남았으니까 사실 이제 리을 보고 리을이 맞으면 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노리고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리을 보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C의 예산액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지금 이게 A의 예산액이 지금 주어져 있죠. 이게 주어져 있고 지금 이제 전년 대비니까 2021년과 22. 지금 이제 리을을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A의 예산액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전체 예산액을 구하고 그 전체 예산액에서 이 C의 구성비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전체 이거는 안 쓰는 거니까 지울게요. 전체 예산액은 어떻게 구하죠? 이 900이가 그렇죠? 900이가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한 비중이 26.1%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전체 예산액의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지금 이제 C의 크기인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곱해 주면 되거든요. 곱해 주면 되는데 그럼 일단 부모부터 볼게요. 부모는 감소한 거 맞죠? 감소한 거 맞고 분자가 이제 이렇게 곱셈 비교형이니까 곱셈 비교해 보죠. 90에서 1079는 그쵸? 177 증가해서 증가율 10% 이상. 305에서 334는 어때요? 역으로 증가폭 보면 29니까 증가율 10% 미만이니까 그쵸? 분자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분모 감소 분자 증가한 꼴이니까 증가한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그쵸? 분모 감소한 거 확인하고 분자만 곱셈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넘어가죠. 네, 그다음 21번인데 이 문제도 그쵸? 23년도에 한번 나왔던 패턴인데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일단 AD를 구하래요. A. 그다음에 D. 저도 이제 각주를 잘못 봐가지고 좀 살짝 버퍼링 걸리긴 했는데 일단 얘가 2024년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2025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빈칸의 수치가 뭐예요? 네. 빈칸의 수치가 25에서 24 뺀 거라고 했으니까 증가폭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24 대비 25 증가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증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일단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응시원서 접수 인원이라고 돼 있죠. 응시원서 접수 인원인데 지금 이제 2024년이 그렇죠. 504588이에요. 그렇죠. 5045 88인데 지금 이제 사실 A는 그렇죠. 이것만 보셔도 돼요. 0으로 끝나느냐, 그렇죠. 8로 끝나느냐. 이것만 사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게 이게 2014년도 인원이고 지금 응시 인원이 실제로 접시도 인원이 응시와 미응시 둘인데 지금 C와 D의 증가폭과 감소폭이 주어져 있거든요. 얘 더하면 결국에는 1의 자리가 2명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1의 자리가 이제 2명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 8에서 2를 더한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사실 쉽게
떨어져요. A는 쉽게 떨어지고 그다음 이제 B가 문제인데 D가 문제인데 D가 이제 미응시 인원 중 재학생이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볼 때 2024년 응시 원서 접수 인원 중 재학생이 이 크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응시 응시 인원 중 접수 인원 중 이제 재학생이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응시 인원 중 재학생이 이 크기예요. 그렇죠. 응시 인원 중 재학생이 저 크기니까. 그럼 이제 2025년에 지금 재학생이 그렇죠. 저 크기죠. 저 크기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그렇죠. 미응시 인원 중 재학생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326646에서 287512를 일단 빼주시면 돼요. 이 둘을 빼주면 39144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8188명에서 그러니까 39144에서 38188로 지금 떨어진 거니까 일단 감소 인원이고, 그렇죠? 감소 인원이고, 얘는 1의 자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6으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956을 더하느냐, 926을 더하느냐, 잖아요. 이제 반대로 더하면, 그러면 이제 900 더하면 39088이고, 결국에는 88과 144의 차이가 50이냐 20이냐 그 차이거든요. 56이냐 26이냐의 차이니까 그렇죠. 56이겠죠. 26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22, 23번인데 22, 23번인데 이것도 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증감 방향 물어보는 이제 22번 기억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부터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냉동 고등어 가격의 전주 대비 증감 방향은 A, B가 똑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보면 되겠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지금 네. 3주차 대비 4주차가 이제 A는 증가, B는 감소했으니까 증감 방향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옳은 것이니까 3, 4번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인데 냉장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냉장이 지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냉장이 고등어랑 오징어 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니은에서 냉장 수산물의 1주 대비 3주 가격, 유효 숫자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증감률이 이제 누가 더 크냐라는 거니까 음, A와 B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A를 보시면 고등어와 오징어 중 누가 더 커요? 고등어는 이제 77분의 그렇죠? 15고 오징어는 165분의 30이니까 그렇죠? 누가 더 커요? 둘 다 이제 20%에 조금 못 미치는데 77은 그쵸 77 기준 20%는 15.4고 165 기준 20%는 33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고등어가 더 크죠. 그리고 이제 B도 어때요? 117분의 그쵸 6과 267분의 4. 근데 증감률이니까 절대값 비교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고등어가 더 크고 그래서 냉장 고등어라고 둘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2, 5번 지워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음, 주별 냉동 갈치 가격이라고 돼 있죠. 네, 체크를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니까 이제 편차의 합이 0이다라고 사실 하셔도 되고 저도 이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5주 평균이니까 그럼 5주 합계는 여기다 5로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65,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디귿이 이제 편차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합계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이제 갈치 냉동 갈치 합은 얼마죠? 이렇게 더하면 네, 그러면 이제 어 3만 5,300원이죠. 353.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4주차와 5주차의 그 합이 이제 19,700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35,300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19,700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주차와 5주차 합이에요, 이게. 4주차, 5주차 합이 이제 29,700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이제 이제 5주차 이제 5주 가격이니까 7만 원이죠. 그럼 이제 얘네 다 더하면 얼마죠? 39,000원에서 43,000 44,500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얼마가 되죠, 얘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4주차, 5주차 가격이 지금 이제 29,700원, 25,500원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 평균 가격을 2로 나눠도 되고 지금 합계를 보니까 29,700원이고 여기가 이제 25,500원이니까 어때요? 두 주 중 어느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주는 무조건 A 도매점이 B 소매점보다 가격이 더 높겠죠. 높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디귿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값으로 비교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단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23번이 사실 저는 더 쉬웠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네, 1월 5주차, 그렇죠. 이때 이거 가지고 지금 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등어 냉장 그리고 오징어 냉장 그리고 명태 냉동 그쵸? 이렇게 지금 이제 가격을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고등어 냉장, 오징어 냉장, 명태 냉동인데 지금 이제 감소폭이 제일 큰 거 물어보는 거죠. 그쵸? 이제 A로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B 대신 A로 구하면 일단 고등어부터 가격 차이를 좀 볼까요? 그럼 이제 얼마 차이 나는 거죠? 네, 고등어는 7,400원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7,400원. 7,400원 감소하는 거고 오징어 냉장은 얼마 감소한 거죠? 제일 많이 감소하죠. 12,100원이죠. 그렇죠? 12,100원 감소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냉동 명태는 얼마 감소하는 거죠? 네. 3,800원 감소하는 거죠. 네. 3,800원 감소하는 거니까 총 구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감소폭이라는 거 그냥 생각하고 이 크기가 제일 큰 게 누가 될지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걸 다 곱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해보죠. 음. 이제 최빈값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얘는 그리고 얘도 최빈값이 2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럼 이제 갑, 을, 병, 정부 얘네들 보면 일단 갑은 어때요? 마이너스 74 그러면 그 다음에 플러스 363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마이너스가 싫으신 분들은 을을 기준으로 갑이 플러스 1, 병정무가 플러스 2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병정무 고등어 계산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마이너스 148 그리고 플러스 484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네들은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이제 0이에요. 0. 0이니까 계산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 이제 병을 보죠. 병을 보니까 아이고. 네, 계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 오징어 봐야 되니까 이제 242. 얘는 플러스죠. 242고. 그다음 이제 정은 얼마죠? 정도 121에 38. 무도 무는 이제
이것도 0이죠. 오징어는 이제 물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지금 제가 색칠한 거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무는 여기 76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가 제일 큰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 76, 여기는 이제 159. 둘 다 이제 얘보단 작으니까 정문은 제외하고 그럼 이제 갑을병 비교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그렇죠? 289고 얘보단 크네요. 그럼 이제 갑과 을 간의 이제 싸움인데 얘가 344죠. 그렇죠? 그래서 을이 제일 크네요. 이렇게 차이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얘를 일종의 가중치 느낌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을이 그렇죠?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풀었을 때 거의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솔직히 저도 24번은 시험장에서 100% 판단이 잘 안 돼가지고 25번부터 풀었는데 25번부터 보고 마지막으로 24번 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 문제 정답률이 30%대더라고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안 풀긴 했는데 이따 같이 보기로 하고 일단 25번이 특이한 문제인데 순위가 전체 순위와 해당 그룹의 순위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기억은 무슨 말이에요? 스위스보다 낮고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스위스보다 낮고 중국보다 높은 국가. 그럼 이제 2등부터 10등까지니까 모두 고소득 그룹 국가가 맞죠. 그렇죠? 그냥 보시면 돼요. 기억은. 그래서 이제 뭐 기억을 잘못 판단하실 일은 별로 없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니은 GII 순위 41부터 50위까지 고소득이 7개이다. 그러면 이제 41부터 50위까지 그렇죠. 고소득 그룹 국가 수인데 지금 이제 이 국가의 수가 총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니까 10개 국가 중 일단 41위 태국과 50위 브라질은 빼야죠. 그렇죠? 얘네들은 중상소득이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도 빼야 돼요? 베트남도 빼야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10개 중 3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가 맞죠. 음.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수로 환산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이대로 보면 헷갈려요. 네. 그래서 1, 4번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디귿하고 리을 둘 중 하나만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시험장에서 리을을 봤거든요. 근데 디귿도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리을 볼게요. 중상소득과 중저소득을 이렇게 묶어서 판단한대요. 그럼 이제 중소득 그룹으로 묶었을 때 필리핀이 10등이냐라는 거니까 필리핀이 지금 53위죠. 그럼 이제 볼게요. 1, 이제 이 중소득 그룹 내에서는 중국 1등, 말레이시아 2등, 그 다음에 튀르키예 3등, 불가리아 4등, 인도 5등, 그 다음 태국 6등, 베트남 7등, 브라질 8등, 세르비아 9등. 네, 필리핀 10등이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을이 옳은 거고 그 다음 디귿은 이게 몇 개냐면 마다가스카르가 이제 지금 110이거든요. 그럼 마다가스카르보다 GII 순위가 낮으면서 그럼 이제 몇 개 국가죠? 총 133개니까 그렇죠? 110위보다 낮은 거니까 이제 111위부터 133위까지니까 이제 23개 국가예요. 23개 국가 중에서 저소득 그룹이 아닌 국가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 그럼 몇 개죠? 그렇죠. 15개죠. 14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5번 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수를 명시해 가지고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24번인데 아이고. 저도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사실 이 문제 이해를 하고 푼다라는 것보다 이 표의 구조를 보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세 가지 항목이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당 부문에서 원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원점수 그 국가의 원점수 대비 해당 국가 원점수 비율 곱해가지고 배점을 곱한 게 변하는 점수거든요. 근데 이제 세 가지 부문 한 100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주요 10개국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지금 이제 각 부문별로 그 원점수로 보셔도 되겠지만 변환 점수가 제일 높은 애 보세요. 네, 논문은 중국이고 특허 전문가 평가는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얘네 합이 10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부문에서 원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지금 얘네들인 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했다면 기억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전문가 평가는 배점 70, 그리고 특허와 논문 배점합은 30이니까 2배 이상 맞고. 네. 그다음 저는 사실 니은부터 봤거든요. 니은 봤는데 독일의 논문이 50점 증가한다면 기술 점수는 독일이 프랑스보다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얘네 둘의 차이가 0.8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배점을 모르고 니은을 풀었는데 지금 이제 0.8 차이인데 이게 50점 증가해가지고 뒤집힌다라고 했는데 지금 독일이 62가 0.8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0이라는 크기는 0.7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전체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점수의 0.8보다 더 작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높아질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디귿, 디귿이 이제 관건인데 논문과 특허가 바뀐대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술 점수는 이스라엘이 대만보다 높아진다라고 돼 있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0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1.2, 얘가 0.4, 두 배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0.05, 0.3으로 이제 깎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얘네 둘의 차이가 0.7인데 사실 이렇게 해도 대만이 1.25, 이스라엘이 0.7로 여전히 대만이 더 높거든요. 이스라엘이 뒤집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기억으로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시험장에서 체감 난도는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번대 문제, 20번부터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올해 시험지 상담을 한 결과로 보더라도 20번대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90점 이상 고득점이 가능했고 여기서 뭔가 좀 놓치게 되면 80점대에 머무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형을 따지면 20번 곱셈 비교, 21번은 일종의 이제 빈칸형 문제이고 얘네 둘도 빈칸형 문제. 그리고 얘도 조건 판단형, 각주 판단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판단 구조를 좀 열심히 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올해 시작하는 기본 이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25년 7급 공채 기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